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한국 소녀가 수학 천재라고요? 미국의 한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며 사람들이 수군댔고 아시아 학생들은 작고 하찮은 나라. 창의적 사고가 부족할 거야. 라며 무시했습니다. 시장에서 분식을 팔던 작은 소녀가 세계적인 신문에까지 실리게 된 이 이야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저는 고등학생이지만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의 분식집을 매일 도와드리고 있어요. 새벽 5시 거칠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깼어요. 방은 아직 어둠이었고 옆에서 자고 있던 동생 민서가 깨어나지 않도록 빨리 손을 뻗어 알람을 껐어요. 작은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또 하루가 시작되었네 라고 속삭였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한 눈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피곤하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5시 30분쯤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옛 동네의 구불구불한 거리를 걸었어요. 전통시장이 제 주위에서 생동감을 띠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은 가로등의 노란 불빛 아래서 각자의 가판대를 차리고 계셨어요. 저는 가족의 음식 가판대로 향하면서 신선한 채소, 생선, 그리고 향신료의 익숙한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 서영아라고 아버지께서 부드러운 미소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한때 존경받는 대학교 교수셨지만 지금은 작은 가판대에서 분식을 판매하시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어요. 인생이 아버지께 불공평하게 작용해 직업과 꿈을 빼앗았지만 아버지의 정신은 여전히 강하셨어요. 오늘 수학 시험이 있어요. 라고 저는 재빨리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며 말씀드렸어요. 일찍 도와서 학교 가기 전에 공부 좀 하려고요. 저희는 함께 채소를 썰며 오늘 요리를 위한 재료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을 멈추시고 따뜻한 손을 제 어깨에 올려주셨어요. 서영아, 지금 길이 힘들지라도 우리의 노력은 분명 더 나은 날들로 이끌 거야. 아버지께서는 거의 매일 아침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제 생명의 줄처럼 그것들을 붙들고 있었어요. 7시 30분쯤 아침 시간에 분주함이 잦아들었어요. 저는 가판대의 작은 뒷방에서 재빨리 교복으로 갈아입은 후 백팩을 챙겨 서둘러 학교로 갔어요. 학교에 도착하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조용하고 집중하며 보통 반에서 최고 성적을 거두곤 했어요. 그러나 언제나 제 옷과 머리에 남아있는 음식 기름 냄새 때문에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기 쉬웠어요. 여기 얘 좀 봐봐. 어제의 김치 냄새가 또 나네. 라고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현우가 크게 외쳤어요. 그 친구들이 웃었고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저는 백팩끈을 더 꽉 잡은 채 말 한마디 없이 제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책상에 눈을 고정시켰어요. 속으로는 분노와 부끄러움에 가슴이 뛰었지만 그들에게 제 눈물을 보이진 않으려 했어요. 대신 저는 수학 공책을 꺼내어 답답한 삶과는 다르게 항상 답을 주던 숫자들에 집중했어요. 그날 오후 수학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돌려주실 때 저는 100점이라는 완벽한 점수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 승리는 현우의 비웃음 소리가 제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과연 상황이 달라질까요?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가난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녁 장사를 위해 시장으로 돌아가며 저는 저 위에 펼쳐진 광활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 자신에게 조용한 약속을 했어요. 언젠가는 저는 그들에게 모두 틀렸음을 증명할 거예요. 제가 수학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 교환 교수로 오신 마이클 스미스 교수님께서 깜짝 놀랄 발표를 하셨어요. 여러분, 학교 수학 경시대회가 다음 달에 열릴 거예요. 우승자는 우리 학교를 대표하여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고 대학 장학금을 받을 기회도 있을 거예요. 제 심장이 한 번 멈춘 것 같았어요. 장학금이라니. 그것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티켓이 될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스미스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미국 출신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셨어요. 하지만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아시아 학생들에 대한 굳은 편견을 가지고 계셨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는 한국 학생들이 단순히 암기와 반복만 잘하고
창의적 사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서영 학생, 대회에 참가하는 건 어떻겠나? 라고 스미스 교수님께서 약간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의 한국어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 시험 결과를 보니 잘할 것 같구나. 저는 입술을 깨물며 하고 싶긴 한데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음식 가판대와 아빠와 엄마께서 매일 오후와 주말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신 걸 생각했거든요. 더 많은 공부는 시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비가 우리 가판대에 금속 지붕을 두드렸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대회에 대해 아빠께 말씀드릴 때 평소보다 목소리를 높여야 했어요. 하고 싶니? 라고 아빠께서 말씀하셨어요. 눈이 몇 달 만에 반짝이시더라고요. 시장 일은 내 어머니와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 괜찮다. 근데 아빠, 저녁 손님들이 라고 제가 말하려는데 저녁 손님들은 내 미래만큼 중요하지 않단다. 나는 내가 평생 시장에서 요리하기를 바라지 않아. 너의 두뇌가 가장 큰 재능이니 꼭 잘 써야 해. 라고 아빠께서 양손을 제 어깨에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가족의 응원 덕분에 저는 공부에 몰두했어요. 매일 밤 가판대에서 도운 후에 숙제를 마치고 아파트 작은 형광등 아래에서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때때로 피곤해서 눈이 뻑뻑했지만 저는 꿋꿋이 해냈어요. 대회 당일이 되자 너무 긴장이 되었어요. 학교 강당에는 종이 위에 머리를 숙인 긴장한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제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었어요. 제 마음은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의 잔잔한 물결처럼 차분해졌어요. 그러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표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때 저는 문제 해결의 또 다른 길을 보았거든요. 아빠께서 대학 책에서 가르쳐 주셨던 옛날 한국 수학 기법들을 기억해내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결합시켰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1등으로 부르실 때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현우의 얼굴은 충격에 새빨개졌어요. 말도 안 돼. 과외도 못 받는 애가 부정행위를 했을 거야. 현우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중얼거렸어요. 그의 말이 상처가 되었지만 저는 고개를 높이 들었어요. 공정하게 이겼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스미스 교수님의 반응은 더 놀라웠어요. 그는 제 답안지를 살펴보시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건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군. 그가 영어로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그날 늦게 복도에서 스미스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의 얼굴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진지함을 담고 있었어요. 서영, 내 해답은 정말 놀라웠어. 라고 교수님께서 진심 어린 감탄이 담긴 눈빛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단순히 문제만 푸른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해결 방법들을 찾아냈어.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오기 전에 아시아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내가 그런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증명해 주었구나.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정한 저를 봐주신 것 같았어요. 가난한 시장 소녀가 아니라 제 내면의 수학자로서의 저를 말이에요. 내가 너를 멘토링하고 싶어. 라고 스미스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국제 수학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니? 한국의 미래는 너와 같은 젊은 인재들에게 달려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세계도 너 같은 학생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아. 스미스 교수님의 말씀에 놀랐어요. 국제대회라니요. 그건 제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기회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매일 가판대에서 일하셔서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 해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스미스 교수님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가판대라고? 어떤 가판대를 말하는 거니? 저는 망설였지만 제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다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음식 가판대를 운영하신다는 것까지요. 스미스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내일 내 부모님을 만나고 싶구나. 내가 가진 재능은 정말 특별해, 서영. 이건 너에게만이 아니라 세계의 수학계 전체에도 중요한 일이야. 그날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처럼 가벼워졌어요.
제 승리는 더 이상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뿐만 아니라 어쩌면 작은 방식으로 불공평한 시스템 자체를 바꿀 기회였어요. 저의 좋은 소식과 스미스 교수님께서 멘토링과 국제대회 참가 제안을 해주신 이야기가 시장 곳곳에 빠르게 퍼졌어요. 옆집 채소 아줌마께서는 제가 지나갈 때 사과를 하나 더 주셨고, 국수를 팔고 계신 아저씨께서는 저를 보시고 밝게 인사해 주셨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현우는 시장 소녀가 자신을 이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러던 중 제 피가 끓어오르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학교에서는 상위 3명의 학생을 특별 수학 캠프에 보내기로 했는데, 제가 1등을 했는데도 제 이름은 목록에 없었어요. 그건 그녀의 출신 때문이야. 라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장 분식집 딸이 특별한 캠프의 대표로 나가길 원치 않잖아. 다음 날 약속대로 스미스 교수님이 우리 가판대를 방문하셨어요. 분주한 시장 한가운데서 그의 큰 키와 금발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어색해 보였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호기심을 가진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교수님을 보시더니 즉시 알아보셨어요. 아버지의 영어는 여전히 유창했고 두 분은 곧 깊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저는 떡볶이를 만들면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제 딸이 정말 재능이 있나요? 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재능이 있다고요? 서영 학생은 내가 지금까지 본 학생들 중 가장 창의적인 수학적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녀의 접근법은 혁신적이에요. 전통적 방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방식이 경이롭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대답하셨어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가르쳤던 수학의 일부를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전통 방식으로요. 그녀가 그걸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니 놀랍네요. 스미스 교수님은 시장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 같군요. 미국이나 유럽의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이곳 아이들은 실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배우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모든 불공평함을 생각하며 뒤척였어요. 다음 날 저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선배들에게 지난 몇 년 동안 특별 기회를 받은 학생들에 대해 물어보고 정보를 모았어요. 제가 알아낸 사실은 정말 화가 났어요. 저처럼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은 아무리 잘해도 거의 선택되지 않았어요. 숫자를 보니 그 패턴이 명확했어요. 스미스 교수님의 격려와 함께 저는 모든 조사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어요. 이건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교수님과의 만남 중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공정함에 관한 문제예요. 교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 하지만 내가 발견한 패턴은 부인할 수 없구나. 내가 학교 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할게. 학교에서 제 싸움을 이어가는 동안 시장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시장 관리자 정민 씨께서 모든 가판대의 임대료를 인상하고 계셨어요.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상인들이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이건 현대화를 위한 조치예요 라고 정민 씨께서 사람들이 항의할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더 부유한 고객들을 유치해야 하거든요. 저는 매일 아빠께서 점점 더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지켜봤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아빠께서 부엌 식탁에 앉아 청구서에 둘러싸여 머리를 감싸고 계신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이 두 부분, 즉 학교에서의 불공평과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두 곳 모두 강한 권력자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는 문제였어요. 스미스 교수님도 이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정기적으로 시장을 방문하셨고 우리 가판대에서 음식을 드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의 한국어가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거야 라고 그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밀어내는 방식이. 하지만 한국에서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공동체 의식이 여전히 살아있지. 이건 우리가 서구에서 많이 잃어버린 거야. 저는 제 수학 실력을 활용해 시장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정민 씨의 현대화 계획이 충성 고객들을 잃게 하여 오히려 사업에 해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던 중 재앙이 닥쳤어요.
폭우로 인해 여러 가판대, 저희 가판대도 포함해서 피해를 입었어요. 지붕에서는 물이 새고 많은 음식 재고가 물에 망가졌어요. 정민 씨께서는 이 상황을 완벽한 기회로 보셨어요. 수리비를 감당 못하는 사람은 내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라고 정민 씨께서 말하셨어요.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가만히 둘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상인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 함께 이걸 고칠 수 있어요. 라고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점점 힘을 내며 말씀드렸어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하면 우리 가판대만이 아니라 피해 입은 모든 곳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모두가 동의해 주셨어요. 다음 3일 동안 시장은 마치 공사 현장처럼 변했어요. 예전에는 업으로 일하다가 어업을 접고 몫으로 변신한 박씨 아저씨께서 수리를 지휘하셨고 우리 음식을 좋아하는 대학생들이 자원해서 도와줬어요. 스미스 교수님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함께 도우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내가 대학에서 이런 것까지 배울 수 있을 줄은 몰랐네라고 그가 한국어로 웃으며 말하셨어요. 그러다 놀랍게도 스미스 교수님께서 알고 계시던 미국의 유명한 신문의 기자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노력을 눈여겨보시고 저를 인터뷰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지역 신문에서도 오셨어요. 저는 제 시장 분석 자료와 학교 보고서를 나란히 보여드렸어요. 전통시장은 단순히 음식을 사는 곳이 아니에요. 라고 열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곳은 공동체의 심장이에요. 교육도 마찬가지로 돈 있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세계적인 신문의 시장 소녀의 수학적 두뇌가 체제에 맞섰다는 제목으로 실렸고 회복된 가판대 앞에서 제 보고서를 들고 있는 제 사진도 함께 실렸어요. 사진 속에는 옆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스미스 교수님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스미스 교수님께서 우리 가판대를 방문하셨어요. 너는 중요한 무언가를 시작했구나 라고 교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 준비가 되었니? 모든 사람이 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을 거야. 스미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아시아 교육에 대한 서구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보여준 창의성과 이 시장에서 본 공동체 정신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저는 준비되었어요. 어떤 폭풍도 정면으로 맞서볼 거예요. 라고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어요. 신문에 실린 저에 관한 기사가 상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미국의 여러 학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 곳곳의 시장과 공동체에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된 것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정민 씨께서 환한 얼굴로 저희 음식 가판대에 나타나셨어요. 아빠와 함께 그날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내가 나를 악당으로 보이게 했잖아. 라고 정민 씨께서 신문을 제 앞에서 흔들며 소리쳤어요. 모두가 나를 탐욕스럽고 무정하다고 부르고 있어. 저는 손이 떨릴 것 같았지만 차분하게 채소를 썰며 말씀드렸어요. 사실과 다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다만 정민 씨의 정책이 이 모든 가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저의 차분한 눈빛에 뭔가가 와 닿은 것인지 정민 씨께서 소리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오래도록 알고 지냈던 상인들을 정말로 보시면서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려다 말을 멈추시고 문장을 끝내지 않으신 채 걸어가셨어요. 학교에서도 상황은 변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 복도에서는 제 뒤를 따라 속삭임이 퍼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몇몇 학생들은 새로운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2교시가 시작되던 중 교장 선생님께서 스피커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반 서영아, 당장 교장실로 오렴. 빈 복도를 걸으며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제가 무슨 문제에 휘말린 걸까요? 제 발언 때문에 벌을 받을까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제 눈을 보지 않으시고 책상 위의 서류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보고서가 꽤 큰 파장을 일으켰단다. 학교 이사회에서 특별 프로그램 선발 과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단다. 제 귀가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수학 캠프 명단에 추가될 거야. 내 자리는 확실하단다. 저는 기쁨에 뛰어오르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럼 내년은요? 그 다음에는요? 누군가 대신 싸워주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제가 여쭤보았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제가 자기 승리에만 만족할 줄 알았던 듯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날 늦게 저는 스미스 교수님과 멘토링 시간을 가졌어요. 교장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솔직히 고백했어요. 제 자리를 확보하는 건 좋지만 시스템 자체가 여전히 망가져 있어요. 스미스 교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학과 정의에 관한 건 바로 그거란다. 한번 패턴을 보게 되면 다시는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이건 내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야. 그의 지도 아래 저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연락을 시작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데이터를 모으고 함께 더 강력한 주장을 펼쳤어요. 저희는 우리 그룹을 평등의 기반이라 명명하고 학생들이 불공정한 관행을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만들었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미국의 비슷한 사례들을 공유해 주시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우리 활동을 지원해 주셨어요. 시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가판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정민 씨께서 다가오셨어요. 내 말 중에 옳은 게 있었단다. 얘 손님들도 중요하잖아. 어쩌면 중간길이 있을지도 모르지. 라고 정민 씨께서 마지못해 인정하셨어요. 전통시장은 특별함을 잃지 않고도 현대화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제안했어요. 우리 뿌리를 소중히 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민 씨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나쁘지 않은 생각이구나. 일주일 후 정민 씨께서는 저를 도와 시장의 성격을 보존하면서도 현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디자인해보자고 제안하시며 모두를 놀라게 하셨어요. 저의 불공정 관행에 관한 작은 연구가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이끌고 있었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이 사례를 자신의 국제 학술 논문에 포함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영, 내 이야기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전 세계가 배울 수 있는 사례야.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지. 수학 캠프가 다가오면서 저는 제 자신보다 훨씬 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듯 했어요.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다는 제 단순한 바람이 도시 전체에 중요한 대화를 불러일으켰어요. 6달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서울의 봄이 찾아오면서 분홍빛 벚꽃과 함께 모든 곳에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퍼졌어요. 신문에 제 이야기가 처음 실린 이후로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서 가끔은 이게 꿈이 아닌지 스스로 꼬집어 보기도 했어요. 시장도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정민 씨와 제가 함께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거든요. 그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변화는 시장의 50년 역사를 담은 사진과 이야기들이 전시된 역사 코너였어요.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 방문할 때마다 한국의 문화적 뿌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우리 가족의 음식 가판대는 다소 유명해졌어요. 어느 분주한 아침, 아빠께서 그날 준비하시며 제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될 줄 상상했니? 라고 물으셨는데 그 눈빛은 어릴 적 기억처럼 또렷하게 반짝이셨어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저는 웃으며 채소를 썰면서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모든 것이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바랐거든요. 학교에서는 평등의 기반 운동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학교 이사회에서는 특별 프로그램 학생 선발 방식을 투명하고 실제 성과에 기반하도록 새로 도입했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이 변화를 미국의 동료 교수들과 공유하셨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현우도 이제는 저희 편이 되었어요. 그의 사촌이 재능 있는 음악가였지만 명문 음악 프로그램에 부당하게 탈락한 일을 겪으면서 그때는 내가 미안해.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그제야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해보게 됐어. 라고 점심시간에 말해주었거든요. 비록 그가 저를 대했던 방식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분명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스미스 교수님의 멘토링 덕분에 제가 상상도 못한 문들이 열렸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저는 한국을 대표해 참가했고 놀랍게도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여러 대학들이 제 독특한 수학 접근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제 목소리와 사명을 찾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국제 수학자 대회에서 제 사례를 발표하셨고 그 발표는 큰 화제가 되었어요. 서영은 단순히 뛰어난 수학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수학을 통해 공정과 정의, 그리고 문화적 연결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아시아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죠. 4월의 화창한 토요일, 시장에서는 50주년 기념 특별 행사가 열렸어요. 중앙광장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악기들로 연주를 펼쳤어요. 저는 아빠와 함께 가판대 옆에 서서 줄을 선 손님들에게 저희 대표 요리를 내놓고 있었어요. 동생 민서는 테이블 사이를 누비며 주문을 받았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이셨지만 특별히 이 행사에 참석하셨어요. 그의 옆에는 몇몇 외국 학자들도 함께 계셨는데 저희 시장 스토리를 듣고 직접 보러 오신 분들이었어요. 이곳은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에요 라고 스미스 교수님이 동료들에게 설명하셨어요. 이곳은 지식과 전통, 그리고 혁신이 어우러지는 살아있는 교실이에요. 서영과 이 시장에서 저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정민 씨께서 모두의 주목을 끌기 위해 손을 들고 작은 연단에 올라섰어요. 이 시장이 5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소중한 것을 기억하면서도 변화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민 씨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공동체 청년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의 이름을 우리 모두가 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서영 혁신과 전통 존중 장학금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말에 관중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어요. 민서가 제 손을 꽉 잡았는데 그 손이 거의 아플 정도였고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와 아빠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모습에 제 눈도 왠지 모르게 촉촉해졌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서영아, 너는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이 훨씬 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문화나 사람도 단순한 고정관념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야. 저는 이 영예를 받으러 앞으로 나서면서 상점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예전 새벽마다 수치심에 짓눌려 일어나던 피곤한 소녀가 아니었어요. 저는 길가의 틈새에서 쏟아져 나오는 봄꽃처럼 한층 강해졌어요. 우리의 뿌리가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우리가 어디로 자라나가느냐가 우리를 정의하는 거예요. 라고 저는 군중을 향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때로는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이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는 것도 배웠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미국으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는 미국 대학들과 저를 연결해 주셨고 저는 장학금을 받아 미국 유학의 기회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우리 시장과 공동체를 위한 더 많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가판대를 정리한 후 저는 시장 위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어요. 몇 달 전 모든 이들에게 틀렸음을 증명하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던 바로 그 별들이었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하지만 제가 이룬 것은 단순히 증명하는 것을 넘어섰어요.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공정함을 위한 싸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 작은 음식, 가판대 같은 곳에서도 특별한 무언가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스미스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